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소프트웨어 및 AI 입문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의 주제는 인터넷과 웹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좀 하기 힘든 업무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인터넷은 요즘 시대에서는 거의 뭐 필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인터넷을 우리가 그냥 사용은 하고 있지만 어떤 이제 원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자, 첫 번째, 인터넷의 연결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크롬, 에지, 사파리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 우리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인터넷 브라우저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웹사이트, 웹과 앱, 어플리케이션, 앱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5강은 이러한 목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방법, 두 번째 인터넷 브라우저의 기능, 세 번째가 웹사이트와 앱의 차이입니다. 학습 목표에서 본 대로. 그래서 첫 번째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방법, 이 인터넷 연결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이야기가 대략 한 80%,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의 기능과 웹사이트 앱 차이가 각각 한 10% 정도씩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방법, 인터넷의 연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적 자주 있죠. 분명히 제 휴대폰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인터넷은 안 되는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계속 그냥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거나 유튜브를 틀었는데 영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와이파이는 연결돼 있어요. 와이파이 신호가 가장 셈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왜 유튜브가 안 나올까? 인터넷이 연결 안 될까? 자,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휴대폰 같은 경우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는데, 그러면은 무선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기계가 하나 필요하죠. 우리 흔히 무선 공유기라 부르는 게 있습니다. 무선 공유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휴대폰은 무선 공유기와 연결이 될 거예요. 무선 공유기. 그리고 그럼 무선 공유기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무선 공유기는 우리가 흔히 모뎀이라 부르는 기계로부터 인터넷을 받습니다. 인터넷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게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 공유기도 모뎀이라 부르는 기계에 연결이 돼 있죠. 그다음 모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뭐 전봇대라든지 전신주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그 기지국, 인터넷을 관리를 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구독할 때 사용하는 기지국, 우리나라 유명한 기지국들은 KT랑 그리고 SKT, LG U+ 같은 통신사들이 있죠. 그런 통신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기계들을 거쳐서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다 되어야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이 와이파이 신호는 강한데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 휴대폰과 무선 공유기는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연결 단계 중에 무선 공유기와 내 휴대폰은 연결이 됐지만 그 뒤에 있는 연결 단계 중에 어떤 부분이 불량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고장 난 경우도 있겠고, 많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장애가 가장 흔하죠. 뭐 모뎀과 공유기 사이에서 잠깐 이제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뭐 대부분은 이제 모뎀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기지국에서 보내주는 인터넷 패킷이 좀 신호가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강할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제 휴대폰과 공유기만 연결이 된 상황이다. 근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모뎀 하니까 이게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각 집마다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건물에 인터넷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에서 인터넷을 아예 이제 준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벽에 있는
구멍에다가 그 인터넷 선만 연결하면은 바로 인터넷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교 들어오셔 가지고 자취를 시작하신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취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직접 또 인터넷을 집에 들여야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통신사들 KT, SKT, U+ 이런 곳에 연결을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제 인터넷을 구독을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인터넷 기사님들이 오셔 가지고 설치해 주고 가시는 게 이 모뎀입니다. 음. 그래서 이 모뎀은 인터넷 기사님들이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모뎀과 함께 작은 공유기도 함께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유기를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또 구매를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선 공유기가 그냥 유선 공유기로 사용될 뿐이에요. 이 공유기에서 그냥 이제 선이 나와 가지고 바로 그냥 제 컴퓨터에 유선으로 꽂힌다라는 것 밖에 차이가 없고요. 공유기를 쓰지 않을 거면은 그냥 모뎀에서 바로 컴퓨터로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뎀에서 나오는 선은 한 가닥 정도예요. 모뎀의 가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모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꽂을 수 있는 선이 한 가닥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뎀 한 개에 컴퓨터 한 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집에서 혼자 사용하시는 분은 문제가 없지만 가족이랑 함께 사용한다든지, 또는 나는 컴퓨터는 유선으로 연결하고 휴대폰도 와이파이를 써야 돼 하시는 분들은 무선 공유기를 구매를 하셔 가지고 휴대폰은 무선으로 사용하시고 이 뒤에 유선으로 연결하는 구멍들도 있거든요. 공유기니까요. 인터넷을 공유해서 나눠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기에서 몇 개의 PC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 와이파이를 검색할 때 와이파이 목록을 열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검색이 되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딱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하려고 할 때 내 와이파이가 어디 있지라고 이제 열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와이파이의 그 목록이 뜹니다. 이 와이파이 목록이 전부 다 그 공유기의 이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공유기, 두 번째 공유기. 지금 이거는 어 저희 집에서 검색한 와이파이 목록인데 지금 이것만 해도 거의 10 개가 넘죠. 사실 뒤에 더 있는데 조금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공유기들이 있고 여기서 제 공유기를 정확하게 찾아서 연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공유기들이 각각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엄청 많은 곳에서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끌시끌하죠.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시끄러운 곳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 예를 들어서 어 제가 파티에 놀러 갔는데 사람들이 시끄럽게 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신기하게도. 그러면은 '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라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진짜 찾아보면은 엄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일 수도 있고, 어쨌든 친구라든지 아는 사람 목소리는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라도 신기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 그 효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유기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에 내 공유기의 목소리를 딱 골라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공유기 A에 연결하고 싶다.' 그럼 공유기 A가 내는 목소리를 찾아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목소리는 아니고 그냥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목소리는 우리가 음파이고 사실 와이파이는 전파를 내는 거죠, 전파. 음파는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또 우리가 듣는 소리,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우리 사람은 300 赫츠에서 4000 赫츠 어 사이에 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저음,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좀 저음에 속하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고음이 많으시고, 이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는 300 赫츠에서 4000 赫츠 사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 돌고래나 박쥐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낸다고 하죠. 초음파. 엄청 이제 그 넘어선다? 뭐 그런 표현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음파가 아닌 건 아니고요. 초음파도 음파입니다.
박쥐 같은 경우는 20kHz, 그러니까 20,000Hz인 거죠. 사람은 4000Hz 정도인데 박쥐는 20,000Hz에서 시작해서 120kHz까지 소리를 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음파 같은 경우는 kHz 수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유기는 2.4GHz에서 2.483GHz 사이에서 우리가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는 2.4GHz에서 2.483GHz 사이에서 소리를 내고 있고, 정확하게는 소리는 아니지만 전파를 내고 있고, 그 전파 사이에서 내 공유기가 내는 전파를 탁 찾아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와이파이 채널과 연결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와이파이 대역은 2.4에서 2.483GHz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2.4에서 2.483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도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도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럼 2.4에서 2.483은 우리 도로의 너비라고 보시면 돼요. 너비. 그럼 이 차이는 대략 0.083GHz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제일 아래쪽이 2.4고 이 도로의 위쪽이 2.483이라고 했을 때 그 차이니까 너비는 0.083GHz 정도 됩니다. 이 너비를 우리 여러 개의 공유기들이 함께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눠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한번 가정을 들어봅시다. 자, 공유기 3개가 있고, 그리고 휴대폰은 4개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4개가 있고, 이 공유기들과 휴대폰이 서로 연결을 해서 이제 통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유기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채널이라고 부를 거예요. 채널. 자, 그래서 공유기 A는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이 도로에서 가장 위에 있는 채널을 사용을 할 거예요. 채널을 사용할 거고, 이 채널을 사용해서 휴대폰 2개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뭐 우리도 집에서도 공유기는 하나 있고, 제가 연결을 하고 어머니가 연결을 하고 아버지가 연결을 하고, 공유기 한 개에 휴대폰 여러 개가 연결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공유기 A에는 2대의 휴대폰이 연결되었고, 공유기 B, C는 각각 한 대씩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채널을 통해서 휴대폰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느냐? 공유기 B와 공유기 C는 각각 자기의 채널을 통해서 휴대폰이 한 개씩 연결됐기 때문에 이 채널은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유기 B는 휴대폰 3에 바로 연결이 돼서 이 채널은 혼자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공유기 C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채널을 혼자 사용하면서 휴대폰 4와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공유기 A는 자기한테 지금 휴대폰이 2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채널에서 2대의 휴대폰에 필요한 데이터가 이 채널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 1로 가는 데이터, 휴대폰 2로 가는 데이터가 우리 도로에서 차가 다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차가 지나가고 두 번째 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휴대폰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내주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채널을 혼자 쓰는 공유기 B와 C보다는 채널을 둘이서 나눠 쓰는 공유기 A가 좀 더 이제 우리가 도로로 표현하면 좀 막히는 거겠죠. 여기에 당연히 휴대폰이 더 연결될수록 채널은 하나인데 주고받는 데이터가 이제 많아질수록 이 채널은 복잡해질 겁니다. 이 채널은 복잡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리 집 공유기는 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채널에 좀 데이터가 많이 몰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니 지금 나밖에 쓰지 않는데 지금 가족들은 다 없고 나 혼자인데도 느린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인터넷이 느린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유기 하나에 여러 명이 사용할 때 이런 이유로 인터넷이 느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사용 가능한 채널보다 더 많은 공유가 있을 때, 지금 우리 예시 같은 경우는 도로의 채널은 3개인데 공유기가 채널보다 더 많은 4개인 것을 우리가 예시로 들었어요. 공유기가 가질 수 있는 채널은 13개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기가 2.4GHz에서 2.383GHz 사이에 0.083 그 정도의 도로 너비에서는
우리가 실제 공유기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은 13개 정도지만 여기서는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 어 채널 3 개만 그렇게 그려 놨어요. 자, 그러면은 채널은 3 개인데 공유기가 4 대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휴대폰 그 2 대가 채널 1 개를 같이 나눠 쓴 거와 동일합니다. 자, 공유기 A와 공유기 B는 각자 자기만의 채널을 가지고 휴대폰 1과 휴대폰 2와 연결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채널에 쓰는 사람이 혼자니까 그 도로가 막힐 일도 없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채널에는 지금 공유기 2 대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로 폭은 좁은데 사용하려는 차량들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림처럼 이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갈 수도 있죠. 순서대로 갈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서로 가려고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러 봤을 때 공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떴다. 그 말은 한정돼 있는 도로에 지금 이거를 사용하려는 공유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라서 때로는 그런 환경에서는 무선 인터넷은 조금 느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채널에 간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무선 인터넷은 조금 느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시를 든 거는 2.4 기가헤르츠 대역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이제 와이파이는 5 기가헤르츠도 있고 더 많은 대역폭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가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좀 너무 느린 것 같다. 분명히 연결은 돼 있는데 너무 느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무선 공유기의 환경에서 내 휴대폰, 사실 요즘은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모바일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선 인터넷의 경우를 예로 들었고, 이게 이제 무선이냐 유선이냐 차이만 있을 뿐 실제로 이제 유선 네트워크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같은 공유기를 사용할 때 서로의 회선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공유기도 한 대의 공유기에 컴퓨터를 여러 대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선만 아닐 뿐이지 서로 이제 이렇게 채널을 공유를 하면서 간섭을 일으키고 하겠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긴 해요. 거기서는 채널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쓸 텐데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사용한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선 공유기와 제 휴대폰은 이런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건 알았는데, 자,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본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제가 유튜브는 우리가 외국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구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 그래도 이제 미국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럼 제 휴대폰이 미국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유튜브를 본다고 할 때 그럼 이게 어떻게 미국까지 연결될까?'라고 해서 살펴보면 자, 그림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이에 더 많은 기계라든지 좀 이제 기관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좀 많이 단순화를 했고 크게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제 휴대폰은 제 근처에 있는 무선 공유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집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집에 있는 공유기에 휴대폰이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공유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뎀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이제 인터넷 통신사로 연결이 되겠죠. 통신사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도 통신사는 우리 국내에 있잖아요. 국내. 우리는 이제 해외에 있는 유튜브에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통신사는 미국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통신사가 미국까지 선이 연결돼 있나요? 전봇대가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전봇대는 아니지만 실제로 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국가 사이에 바다를 통해서 이 해저 케이블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통신사와 어 외국에 있는 통신사, 여기서 미국이죠. 미국에 있는 통신사 사이에 해저 케이블이 돼 있고, 우리 인터넷은 이 바닷속에 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미국 통신사까지 가면은 미국 통신사는 이제 유튜브 회사 구글이겠죠. 유튜브 회사와 연결이 돼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영상의 데이터를 받아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이거는 외국 뉴스인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네.
또는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라고 할 때 실제로 해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제 해저 케이블이 통신 회사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해저 케이블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뭐 육양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사담을 하나 얘기하자면은 이런 이제 그 해저 케이블이 연결되는 그 기지를 제가 보고 싶어 가지고 한번 견학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산에도 송정에 이 해저 케이블이 들어오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회사에 한번 연락을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지 그 좀 궁금한데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 질문을 하니까 이런 해저 케이블이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1급 보안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견학은 좀 그 제한이 돼 있다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그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겠지만 인터넷이 끊기면은 우리 국가적인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안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저 케이블은 어떻게 생겼느냐. 요렇게 진짜 바다에 엄청나게 굵은 선이 덕 하고 깔리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이 선이 얼마나 빠르길래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해저 케이블은 되게 옛날부터 설치가 돼 왔다고 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1800 년대부터 무려 벌써 2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그 해저 케이블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최신 2024 년부터 올해까지 설치된 케이블들은 최근에 설치했을수록 성능도 좋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성능이 초당 12.5 테라바이트. 이 정도 성능은 우리가 4 기가바이트 영화를 본다고 할 때 1 초에 3,125 편, 3,125 편의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속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자,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느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림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여기 그 전 세계 지도가 보이시죠? 전 세계 지도가 있고 각 그 나라들이 선으로 연결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그 해저 케이블 지도예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지도라고 검색하면은 요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설치돼 있는 해저 케이블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보실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지금 우리나라 지도와 일본 지도가 살짝 보이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꽤나 많은 해저 케이블들이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연결된 게 꽤나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태평양 쪽으로 가는 방향의 해저 케이블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랑 연결할 때 해저 케이블 한 개만 가지고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해저 케이블들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외국과 통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해저 케이블 한 개가 가지는 속도도 빠른데 이렇게 여러 개의 케이블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방 안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 있는 유튜브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짝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인터넷 브라우저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좀 짧습니다. 자, 우리가 그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 구글 크롬이나 또는 윈도우를 설치할 때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에지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파리라고 부르는 애플의 브라우저도 있고 또는 파이어폭스 여러 가지 그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에서 요 버튼들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브라우저는 무엇이냐? 인터넷 브라우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설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웹 서버에서 받아온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운영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또 하드웨어와 다르게 소프트웨어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터넷 브라우저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이에요. 소프트웨어의 일종이고 자 그런데 어떠한 소프트웨어냐?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온 어떠한 데이터들을 콘텐츠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자 아니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받아온 데이터가 뭔데 이거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냐? 자 우리가 크롬을 사용하든 에지를 사용하든 또는 뭐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든 우리가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이 브라우저들은 보여주는 내용이 동일해요. 정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브라우저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크롬을 통해서도 에지를 통해서도 유튜브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을 해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지금 컴퓨터로 그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은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키보드 왼쪽 아래에 보면은 윈도우 버튼이 있죠. 키보드 왼쪽 아래에 컨트롤과 알트 키 사이에 윈도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윈도우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채로 윈도우 버튼을 누르고 있는 채로 키보드의 알파벳 R, 윈도우와 R 키를 윈도우를 누르고 있는 채 R 키를 누르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실행이라는 창이 떠요. 여기다가 CMD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요 그 그림처럼 검은색 화면이 뜰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요. 터미널. 자, 이 터미널을 연 상태로 명령어는 CURL 여기다 명령어를 칠 겁니다. CURL 띄우고 여러분이 접속하고 싶은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CURL 띄우고 웹사이트 주소. 우리는 웹사이트 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했는데 그 주소를 터미널에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터미널에서 무언가 데이터를 받아와 가지고 띄워주는데 우리가 브라우저 없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받아온 자료들을 텍스트로 보거나 글자 형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자들이 보기 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인터넷 브라우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웹사이트와 앱의 차이입니다. 웹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브라우저를 쓰더라도 URL만 입력하면은 어떤 브라우저든 동일한 결과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웹사이트라 부르면서 우리가 그 URL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그 웹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받게 되죠. 앱은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앱이 개발된 목적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유튜브 앱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튜브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그 유튜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구글 크롬을 켜고 거기 이제 유튜브를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유튜브를 볼 수도 있지만 유튜브 앱으로도 볼 수 있죠. 다만 차이는 인터넷 브라우저는 유튜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LMS에 접속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URL만 입력하면은 여러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앱 같은 경우는 이 앱을 통해서는 유튜브밖에 볼 수가 없죠. 유튜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유튜브 우리가 전용 앱을 사용할 때에는 좀 더 이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는 훨씬 더 편하고 빠르죠. 간편하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만 보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에 접속해서 보는 것보다 유튜브 앱을 사용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고 간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와 소프트웨어 앱의 차이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전 세계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먼 구간에서는 해적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해적 케이블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죠. 테슬라의 스타링크를 통해서도
인터넷이 연결되고는 있어요. 그건 인공위성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해저 케이블이 아니라 공유기 기계에서 우주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의 역할. 인터넷 브라우저는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했을 때 받아오는 그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보기 쉽게 시각화해주는 소프트웨어다. 브라우저도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과 앱의 차이는, 자, 웹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원하는 URL에 접속한 다음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URL이 정말 다양하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의 주소만 입력하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앱은 그 목적에 맞게만 사용할 수 있지만 대신에 빠르고 간편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과 웹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내 휴대폰이 어떻게 외국에 있는 유튜브까지 연결이 돼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